네, 시청자 여러분, 4월 8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중반을 지나면서 정당마다 지원 유세단을 꾸려 경남의 후보들을 측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산회원구와 진주갑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치열했던 토론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진주시 제3선거구의 도의원 1명과 고성 다, 의령 나 선거구에서 각각 군의원 1명씩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후보자와 공약을 알아봅니다. 폐교 위기에 놓였던 함양 서초등학교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농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지자체와 공공기관들도 힘을 보태며 농촌 재생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지원 유세단을 꾸려 선거운동 중인 후보들을 측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 야당은 정부를 심판하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윤주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불출마 중진들로 구성된 일명 라떼는 유세단이 경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거제와 고성, 사천을 차례로 돌며 여당에 힘을 실어주면 지역 발전에 청사진을 내놓겠다며 각 지역 민주당 후보를 선택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인정하고 모신 사람, 이번에 사천 시민 여러분이 삼천포 항해 주민 여러분들이 꼭 우리 지역의 대표로 뽑아서 미래통합당은 격전지 김해, PK 지역 선대위원장들로 구성된 낙동강 사수 유세단을 띄웠습니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 3년 평가라며 통합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야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하지도 않아, 정의롭지도 않아. 그래서 이 문재인 혼 좀 내줘야 되겠다. 이 선거가 4.15 선거입니다, 여러분. 정의당에선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의 주인공인 박창진 비례후보가 창원을 찾아 지원 유세를 이어갔고, 기존 정치와 다른 정치하겠습니다. 꼼수 부리지 않겠습니다. 저희 비례 지역 기호 6번입니다. 민중당은 친재벌 반노동 정책의 통합당과 말로만 노동 존중인 민주당은 이란성 쌍둥이라며 차별 없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외쳤습니다. 노동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 민주노총과 우리 노동자들의 힘을 합해서 진정한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선거가 중반을 넘어가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흡수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법정 토론회가 어제 MBC 경남에서 열렸습니다. 후보자들은 각자 자신들이 적임자라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태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공약을 검증하는 주도권 토론부터 열띤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4년 전에 윤 후보님이 MCT로 마산 발전시키겠구나 엄청 기대하고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아무런 해명이 없습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든지 근로자들이 아직까지 동의를 못 해주면 하지 않겠다. 그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남부 내륙철도라든지 마산역 광장 조성의 공약을 보니까 사실은 제가 한마디로 다 말씀을 드리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노선을 직선으로 조금만 더 당겨오면 우리 마산권이 같이 발달할 수가 있고 마산에서 서울까지 2시간 10분이면 갑니다. 상대방의 자질을 검증하는 토론에선 더욱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같이 사인을 해줬더라고, 서명을. 해주면서 그 주민들의 뜻과 다르게 건설업자 편을 들면서 무마를 한 거예요. 그들이 이미 정한 내용을 쓰고 제가 입회인으로 했습니다. 변호사 본연의 일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번이나 축전을 보내고 보좌관까지 참석한 것은 신천지에 대해서 동조하는 마음이 있었던가요? 아니면 또 그 오해와 편견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비서관이나 보좌관들이 많은 축전 요청이 오니까 받아서 의뢰이 간 것이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한편 후보자 연설에선 우리공화당 조민기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출과 명예회복을, 국가혁명 배당금당 허양희 후보는 중산층 부흥을 강조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진주시 갑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법정 토론회도 어제 열렸는데요. 정영훈, 박대출 두 후보는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등 지역의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했습니다. 토론회의 쟁점을 서윤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주의 문화관광산업 육성 방안을 두고 진주 정신과의 결합과 구도심 재생사업과의 연계로 나뉘었습니다. 우리 진주를 흐르는 진주 정신과 기업가 정신을 결합시킨 국제적인 관광도시 제가 반드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난강 백길, 진양호 힐링파크 등과 융복합적으로 조화될 때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현안인 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거대 양당의 대리전이었습니다. 공수처를 만들면은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바로 독일 히틀러식의 게슈타포가 될 것이고 북한 보위부처럼 악용을 할 것이다. 3급 이상의 공무원 등 약 7,000명만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검찰 권력의 이중화라든지 옥상옥이라는 비판은 너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거고. 박대출 후보는 남부내륙철도 노선을 둘러싼 민주당 내 엇박자 행보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서부 경남 우리 KTX, 우리 진주 시민들의 50년 수건 사업인데 이 창원으로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자기 혹시 그거 못하도록 사전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자기 선거하려고 떠든 소리 그게 중요합니까? 정영훈 후보는 박대출 후보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표창장을 줬다고 성토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표창장을 줬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표창장을 준 건 사실인데 실무자가 알아서 했다. 실무자가 알아서 한 거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편 후보자 연설에서 민중당 김준영 후보는 적폐청산을 완수할 진보 대표 주자를, 국가혁명배당금당 오필남 후보는 코로나 긴급 생계비 지원을, 무소속 최승재 후보는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시민 후보를, 무소속 김유근 후보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젊은 개혁 보수를 내세웠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창원 성산의 범진보 후보 단일화가 무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오늘 발표되는 MBC 경남과 창원 KBS의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치로 단일화 후보를 정하라고 권고한 시민사회와 노동인사 모임의 의견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흥석 후보는 단일화 염원은 충분히 이해하나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는 신뢰하기 어려워 단일화 협상을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최근 단일화 협상 타결을 모색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15 총선과 관련해 창원과 양산, 김해 등에서 잇따라 기부 행위로 7명이 고발됐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말 선거구민 10여 명과 모임을 하면서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식사 비용을 낸 혐의로 지지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양산시 선관위와 김해시 선관위도 비슷한 시기 선거구민과의 회의와 모임에 후보자가 참석하도록 하고 회의 수당을 주거나 식사 비용을 낸 혐의로 지지자 3명과 1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늘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현재 창원과 합천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경남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도 없어서 이 건조함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맑은 하늘에 포근한 봄 날씨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낮 기온 크게 오르지만 여전히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도 15도 이상 크게 나겠는데요. 낮과 밤의 공기가 사뭇 달라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8도, 진주 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진주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면서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아침 기온은 오르고 낮 기온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4도, 양산 8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0도, 창녕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3도, 산청 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7도, 합천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는 예년과 같은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는 15일엔 국회의원 선거 외에도 도의원과 기초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데요. 먼저 도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진주 3선거구 출마 후보자와 공약을 이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석영 후보는 마트와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회사 등에서 노동자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사랑받고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는 것을 넘어서 서민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 아름다운 정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상평공단의 정밀 측정기계 생산 특성화 단지 구축과 상대동과 하대동 일대 주차타워 설립을 공약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유계현 후보는 진주시의원 3선의 경험을 기반으로 진주와 경남 지역 발전과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진주시의 발전과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경남도의회에 진출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성수목원 주변에 경남도사업소 연구타원 조성과 상평공단 재생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민중당 하정우 후보는 현직 도의원의 중도 사태를 비판하며 시민사회단체 경험을 바탕으로 일하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당선되어 보궐선거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이 아깝지 않게 밥값하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진주 시내버스 전면 개혁과 광역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 조기 설립 등이 주요 공약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이번엔 공직선거법과 보조금 횡령 문제로 재선거와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고성 다선거구와 의령 나선거구의 후보자와 공약을 서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상림 전 군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를 치르는 고성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진열 후보는 통합당 공천장만 받으면 당선돼 왔던 지역 민심을 탈바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마음대로 훼손했던 우리 고성 지역을 고성군 의회를 한번 개혁하고자 행복택시 확대 운영과 벼육묘 지원 사업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미래통합당 우정욱 후보는 낙후된 지역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이 낙후가 되었습니다. 낙후된 관련해서 경제 상황도 어렵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화농공단지 기업 유치와 당항포 관광지와 연화산 도립공원 활성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무소속 김희태 후보는 직접 발로 뛰어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이 문제가 아니라 일 잘할 수 있는 사람, 지역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이번에는 지지해 주시고요. 꼭 필요합니다.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의원 정당 공천 폐지와 군민과 약속을 잘 지키는 의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김초로 전 군의원의 보조금 횡령으로 공석이 돼 보궐선거를 치르는 의령 나선거구. 미래통합당 주민돈 후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계면은 좀 시골의 농촌이다 보니까 좀 농민들이 그 어려운 그런 사정들을 대변하려고. 가래천 수변공원 사업 추진과 칠곡골 전원도시화 개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무소속 이선환 후보는 농민복지정책 자금공정 집행감시와 농업정책 문제 모순점 혁파 등을 내걸었지만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힘을 보태면서 본격적인 농촌 재생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양군 서하면 서하초등학교. 코로나19로 개학이 늦어졌지만 긴급 돌봄을 나온 학생들로 학교가 북적거립니다. 폐교 위기의 학교에 전 입학생들이 줄을 서고 오랫동안 비어있던 마을 빈집에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지역 공동체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에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학교에 굉장히 많은 협조적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서하초등학교에만 7가구 15명이 새로 들어왔고 인근 마을까지 합하면 모두 38명이 함양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이 살아나자 행정과 공공기관, 민간단체가 농촌을 재생하는 농촌 유토피아 선도적 실행을 위한 기본 협약을 맺었습니다. LH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학교 주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6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와 함양군 학생모심위원회도 공공기관과 함께 거버넌스를 만들어 교육과 주거, 문화 돌봄, 일자리를 망라하는 농촌 활력 증진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농촌에 이런저런 예산을 가지고 늘 지원하고 지원받고 도움받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지역 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촌 인구가 갈수록 줄면서 지난해 경남에는 11곳, 올해는 3곳의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시골 학교 살리기로 시작된 민관 공기업의 농촌 유토피아 재생 사업이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 만들기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경상남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먼저 지원하기로 하고 이르면 20일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 등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할 때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 고용 근로자와 프리랜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 대한 특별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경상남도는 고용노동부 예산 115억 원을 확보해 보험 설계사 등 특수 고용 근로자, 프리랜서 등을 위한 생계비에 50억 원, 단기 일자리 제공 45억 원,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에 20억 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대표 배달 어플인 배달의 민족이 요금제 개편으로 비난을 받은 가운데 창원시가 경남에선 처음으로 공공 배달앱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창원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고 시민들의 소비를 북돋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 배달앱 개발을 결정했으며 노비정과 공공 배달 기능을 통합한 앱을 앞으로 4-5개월 안에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온라인 개학 후 정상적인 원격 수업 체제를 위해서 도내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유튜브 라이브 연수를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라이브 연수는 이학습터나 EBS 온라인 클래스, 구글 클래스룸 등 각종 플랫폼과 관련한 주요 메뉴 설명과 수업 자료의 생성과 관리, 실시간 온라인 소통 방법 같은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의령군 지부는 선거법 위반으로 의령군수가 직을 상실한 것에 600여 명의 공직자는 허탈감을 느낀다며 군수 부재에 따른 행정 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 때 공직자 줄 세우기를 하거나 군수 공백을 이용한 청탁과 외압이 발생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